여러분, T3 채널 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이런 소식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두 가지 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글쎄요, 테슬라 입장에선 좀 불편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또 엮이면서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정식 명칭은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인데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차량 안전 관련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테슬라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 기능에 대해서 조사 수위를 한 단계 높였어요. 단계가 어떻게 올라갔냐고요? 기존의 예비 조사 단계였던 게 이번에 엔지니어링 분석으로 격상됐어요. 영어로는 엔지니어링 애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NHTSA가 자동차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엔지니어링 분석 단계거든요. 순서가 예비조사 엔지니어링 분석 리콜 권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물론 엔지니어링 분석을 한다고 해서 리콜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NHTSA도 공식적으로 이게 리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건 그냥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무려 320만 대예요. 테슬라 전 라인업이 다 포함돼요. 모델 S, 3, X, Y, 사이버트럭까지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 전체가 이 분석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이번 조사의 핵심은 FSD의 열화 감지 시스템이에요. 열화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카메라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FSD가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적시에 경고를 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역광이 심하게 들어온다든지 안개나 먼지, 눈보라 같은 기상 조건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카메라 성능이 떨어졌을 때 FSD가 그걸 스스로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지금 내가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개입해주세요라고 알림을 보내야 하거든요. NHTSA사나 결함조사국 ODI라고도 하는데요. 오피스와 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FSD가 시야 저하 환경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 둘째, 테슬라가 열화 감지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 그 타이밍, 목적, 기능 개선 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항목이 좀 흥미로워요. 테슬라는 OTAG,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FSD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NHTSA가 단순히 현재 버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에 걸쳐서 열화 감지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대별로 추적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요. 이번 조사 격상의 근거가 된 사고 데이터도 공개됐는데요. NHTSA가 검토한 사고들에서 공통된 패턴이 나왔어요. FSD가 역광이나 대기 중 먼지, 눈처럼 카메라 시야를 방해하는 일반적인 도로 환경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돌 직전까지 운전자에게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은 사례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더 나아가 NHTSA 보고서에는 테슬라 측의 답변을 분석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 거기서 추가 사고들이 확인됐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들인데 FSD가 열화 상태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운전자가 반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고를 보내지 못한 케이스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고들에서 FSD는 앞에 있던 선행 차량을 끝내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NHTSA가 다음 단계로 추가 분석할 사고가 6건이에요. 이번 조사 번호는 EA260로 02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시각 차이가 생겨요. 온라인에는 FSD가 눈 쌓인 도로, 폭우, 심지어 구불구불한 단차선 시골길까지 무난하게 주행하는 영상들이 넘쳐나거든요. 실제 유저들이 올린 영상들이고 보면 꽤 인상적이에요. 그럼 NHTSA가 괜한 트집을 잡는 건가?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규제기관이 전체 320만 대 규모의 엔지니어링 분석을 추진할 때는 단순한 민원 몇 건이 아니라 실제 충돌 데이터와 패턴 분석이 뒷받침된 거거든요. 잘 작동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게 특정 조건에서 실패하는 케이스를 덮어주진 않으니까요.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도 이 조사에서 변수가 돼요. 어떤 버전의 FSD를 기준으로 테스트할 건지, 이미 패치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NHTSA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자,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규제 얘기만 하면 무거우니까요. 바로 같은 날, 일론 머스크가 X에 글을 올렸어요. FSD V1 4.3가 현재 내부 테스트 중이고 몇 주 안에 대규모 배포를 시작할 거라고요.
머스크 표현으로는 wide release in a few weeks였으니까 4월 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 하드웨어 4차량 오너들이 쓰고 있는 버전은 V1.4.2, 2.5예요. V1.4.2 계열이 나온 지 꽤 됐고 그 사이에 세부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요. 평가가 꽤 엇갈려요. 전반적인 주행 동작은 개선됐지만 자신감과 적극성이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특히 내비게이션 오류가 일상적인 FSD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에요. 머스크는 지난 11월에 V1.4.3에 대해 퍼즐의 마지막 큰 조각이 들어오는 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다 추론과 강화 학습, 영어로는 RL, Reinforcement Learning을 대거 적용할 거라고도 했고요. 원래 계획은 1월이나 2월 배포였는데 지연됐어요. 그 사이에 내부 테스트가 계속 진행된 거고요. V1.4.3의 핵심은 FSD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내비게이션 결정에서 체감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기능이 베니쉬예요. 리버스 서먼이라고도 불리는데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준 뒤 차가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V1.4.3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틴 텍사스에서 운영 중인 테슬라 로보택시, 그중 일부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행 중인데 이 로보택시들이 V1.4.3 기반으로 돌아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오늘 두 뉴스가 같은 날 나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NHTSA가 열화 감지 문제로 조사를 강화하는 바로 그날, 머스크는 추론 능력을 대폭 강화한 V1.4.3가 곧 나온다고 발표했으니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V1.4.3가 기존 버전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적 도약이기를 바라겠죠. NHTSA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무리 잘 나와도 기존에 발생한 사고 패턴에 대한 책임 추적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교차할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예요. T3에서는 V1.4.3 배포 소식, NHTSA 조사 진행 상황 계속 챙겨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